은퇴 후 매일이 일요일 같은데 가슴이 답답하시죠? 사실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똑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불안의 정체를 알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셨잖아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 받고 동료들과 점심 먹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어떤가요?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할 일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불안의 원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체성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직장인, 과장, 부장, 이사로 살아왔거든요. 명함에 적힌 그 직함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리죠. 누군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집에 있어요 라고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은 느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시죠?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처음 6개월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생긴 자유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조화된 일상의 부재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루가 정해져 있었죠. 아침 출근, 회의, 점심, 오후 업무, 퇴근. 이런 구조가 있으면 뇌가 편안해 합니다.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매일매일이 백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만드는 요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 보고, 신문 보고, 그 다음엔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사람은 목표와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동료, 상사, 후배, 좋든 싫든 사회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이게 확 줄어듭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직장 동료들도 연락이 뜸해지죠. 각자 바쁘니까요. 갑자기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퇴직하면 그 관계망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외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 문제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월급이 끊겼어요.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과연 충분할까요? 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특히 한국 시니어들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돈 쓰는 게 무서워져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고민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살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추가 수입원이 없으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섯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고요. 친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더 걱정됩니다. 다음은 나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불안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암 진단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모든 불안감은 정상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큰 전환기를 겪고 있는 거니까요.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결혼, 출산만큼이나 큰 변화예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불안을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죠. 가족들한테도 말 못합니다. 약해 보일까 봐요. 하지만 이 불안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일상 루틴을 만드세요. 직장 다닐 때처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7시든 8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패턴이에요. 그 다음 할 일을 정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산책, 8시 30분 아침 식사, 9시 신문 읽기, 10시 도서관 가기,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점심 이후에도 계획을 세우세요. 운동, 취미 활동, 친구 만남,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주간 계획도 만드세요.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매일 아침 오늘 뭐 하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연결을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해요. 옛날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세요. 동창회나 동호회에 나가보세요. 등산 모임, 탁구 동호회, 서예 교실, 뭐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친해집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정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누군가와 얼굴 보고 대화하세요. 외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평생 학습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에 정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요즘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 많이 열어요. 유튜브 보는 법, 카톡 하는 법, 이런 것만 배워도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외국어 공부도 좋습니다. 영어 회화, 여행 중국어. 늦은 나이 없어요. 뇌는 평생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도 추천합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사진, 창의적인 활동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번째,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하세요. 불안의 큰 원인이 돈이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월 고정 지출이 얼마, 숫자로 명확히 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혹시 못 받는 혜택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지자체마다 노인 복지 지원이 다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는 쓰세요. 건강, 사회활동, 취미, 이런 건 투자예요. 가능하면 소득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전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 2-3일 정도. 경비, 주차 관리, 시설 관리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재능을 활용한 소득도 가능합니다. 상담, 컨설팅, 강의,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수입도 얻는 거죠. 다섯 번째, 봉사와 기여를 통해 의미를 찾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 이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해보세요. 복지관, 도서관, 학교, 다양한 곳에서 봉사자를 찾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멘토링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 활동도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교회, 절, 성당. 신앙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고요. 손주 돌보기도 훌륭한 기여입니다. 자녀들 도와주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는 것,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섯 번째,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해야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격렬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공원 산책, 동네 한 바퀴.
규칙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신다고 대충 먹지 마세요. 영양 균형 맞춰 드세요. 단백질, 야채, 과일 골고루요. 정기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놓치지 마시고요. 충분히 주무세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요. 일곱 번째, 부부 관계를 재점검하세요. 은퇴 후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항상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각자 취미 활동하고 친구 만나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대화가 부족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있으니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여행, 등산, 영화 보기. 공통의 취미가 있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가족이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여덟 번째, 작은 목표들을 세우세요. 큰 목표 말고 작고 구체적인 목표요. 이번 주까지 책 한 권 읽기, 이번 달까지 10km 걷기, 이런 거요.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게 자존감을 높여줘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적어놓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꼭 해외일 필요 없습니다. 국내 여행도 좋아요. 가보지 못한 곳, 가고 싶었던 곳,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아홉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해줍니다. 약을 먹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필요하면 받아들이세요. 당뇨, 고혈압 약 먹듯이 우울증 약도 필요하면 먹는 겁니다. 재정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재무설계사와 상담해서 은퇴자금 관리 방법을 배우세요.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불안은 당연한 겁니다. 정체성 상실, 일상의 부재, 사회적 고립, 경제적 걱정, 건강 문제, 이 모든 게 겹치니까요.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루틴 만들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평생 학습, 경제적 계획, 봉사와 기여, 건강 관리, 부부 관계, 작은 목표 설정, 전문가 도움받기. 이 9가지를 실천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당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40년 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불안은 지나갑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으면 평온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